네, 6월의 첫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락론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폭락론자들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정말 이 부동산 세계는요, 내일을 지켜봐야 되고요. 너무 규제에 의거한 그러한 폭락 이런 예측은 정말 위험합니다. 시장은 적어도 수요와 공급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직장인들, 고용, 인구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폭락론자들과 하락론자들 위안 삼았던 분들 지금 또 가슴 아픕니다. 정말로 현장을 좀 냉정하게 보고 광고 전략 이런 광고비 전략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국민, 시민 이런 분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 고민 많으시지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투자 전략 정말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책상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전문가들은 늘 그 이야기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분위기에 맞는 투자 전략, 내 집 마련 전략 더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도 전문가의 도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울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 하락장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떠한지 과연 이런 흐름들을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꼭꼭 박사의 그 노하우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기회를 또 놓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관심만 갖고 가면 여러분들도 벼락 거지가 아닌 벼락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고 타이밍을 잘 잡는 거에 대해서 시장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몸소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요. 서울의 아파트는 상승장이다. 그런데 하락장은 언제 오나? 상승장은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기회가 아닙니다. 번 사람들이 좋은 내 집 마련하는 기회이고 내 집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단계죠. 하락장이 오면 죄다 내다 팔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버릴 때는 버리고 살 때는 또 사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가격 폭락을 할 때 정말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하락해서 살 기회가 왔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폭락을 하면은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습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싼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때가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락장이 언제 오나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스탠스로 나는 어떠한 형태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이 부동산 시장을 정말 어떻든 하나의 투자의 시장으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투기 이런 걸로 마치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답게 이해를 하고 쓰잘데기 없이 공급 많은 데 가가지고 싸다고 투자하고 또 비싸다고 좋은 지역과 비싸다고 투자 안 하면 안 됩니다. 수요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좀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안 파는 지역은 과감하게 안 오르는 지역은 과감하게 손절매하는 그러한 능력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핵심 지역, 주요 지역, 행정구역상 서울이 있습니다. 행정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볼 때는 핵심 지역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핵심 지역이 움직이고 나면 규제가 들어가거나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반드시 주요 지역으로 건너가고요. 주요 지역이 건너가면 나머지 행정 지역으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수도권, 행정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내려가서 상승하는 기간이 짧고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적은 돈일수록 무리하게 하더라도 좀 핵심 지역과 주요 지역에 내 자금을 갖다 넣으시고 사는 것들은 약간의 몸테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드로 선택하느냐에 해서 5년, 10년이 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직장 다닐 때 똑같이 시작하죠.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모으는데 요 관심 하나로 20년이 지났을 때 서로 다른 세계로 살아간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도 이걸 꼭 인지하시고 부동산 세계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비단 전 세계 흐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만 자본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는 중국도 상해, 북경 이런 데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저는 북한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주의를 갖고 있는 베트남 또는 또 아직까지 왕권 정치를 하고 있는 태국 어떤 군주제든 뭐든 어디를 가더라도 자본의 기득권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서 빨리 자본의 기득권 시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 세금으로 막을 수 없고요. 규제로만으로도 막을 수 없다. 잠시 통제는 할 수 있으나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통제한다라는 건 3년, 5년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평생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거 규제로만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서 13년 핵심 지역은 서로 바닥을 기고 있다가 먼저 핵심 지역이 오릅니다. 13, 14, 15, 16, 17, 18, 19 쭉 오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계속 규제가 들어가죠. 규제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주요 지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너무 올랐다.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오를 수는 없다. 그러면 그 핵심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싼 주요 지역으로 갑니다. 핵심 지역은 주로 어디지요? 강남 3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요 지역은 강남 4구, 강동구부터 용, 성, 광, 영등포도 해당되겠죠. 이런 주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주요 지역으로 이동돼서 2016년부터 계속 또 2021년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규제가 없는 수도권으로 상대적으로 싼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갑니다. 그래서 분당 2018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분당, 평촌, 수원까지도 오르게 되죠. 그러다가 너무 올랐다가 아니라 전 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완성되면서 무너집니다. 이 무너짐은 규제로 인한 무너졌던 거지 수요가 없어져서 무너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폭락농자들이 20년 동안 외쳐온 거 한번 맞죠? 맞았죠? 2022년 폭락을 합니다. 대폭락. 옛날에는요, 가격이 떨어지면 4, 5년에 걸쳐서 30, 40% 떨어졌는데 요즘은 유튜브니 SNS니 이런 정보통신의 발달을 해서 급격히 공개가 되죠. 정보 공유가. 그러면서 2022년 한 해 동안만 30, 4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폭락 더 떨어진다. 더 떨어져서
있는 사람들 괴멸시키려고 이런 이상한 악다구니 발언을 하면서 2차 폭락을 운운했던 거죠. 그러나 시장은 뭐죠? 수요가 있었던 거죠. 수요가. 여기서 우리가 고찰해야 될 부분이요.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저는 앞으로 이제 하락장이 오더라도 우리 막스경제 우리 시청자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20, 30% 떨어지면 10% 더 떨어질지라도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좋은 걸 못 사니까. 좋은 건 20, 30% 떨어지고 사는 거지 40%, 50% 박살나는 데는요. 그거 투자하잖아요. 다음에 살 사람이 없어서 팔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급지가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20, 30% 떨어지면 앞으로 사세요. 그래서 2023년 2월 드디어 너무 떨어졌나 이런 게 아니고 더 떨어져 봐야 얼마 떨어지겠어 하면서 서서히 사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요? 핵심 지역부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더라도 팔 사람이 없죠. 수요는 중복되죠. 그러다 보니 주요 지역마저도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규제가 DSR 7월 달에 대출 규제 하잖아요. 대출 규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이 거래가 돼야 세수도 양도세도 거치고 또 사야 취득세도 거치고 지방경제도 지방정부도 살고 다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대선 끝났습니다.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졌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 안정이잖아요. 경제 안정 되돌아가 보면 바퀴가 어딘가 막혀 있어도 못 돌아가잖아요. 무슨 바퀴가 막혀 있어요?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이 지금 동맥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 망가지고 돈 쓸 사람 없으니까 이제 이삿짐 센터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문재인 정부부터 해놓은 규제들 이제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예요. 경기 활성화라는 건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 수 있게끔 편하게 해주어서 돈의 흐름을 동맥경화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경제 연착륙합니다. 이 상태로 규제 계속 놔두면은요, 이거 경착륙 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도 이 보시면은요, 대기업의 수출, 중소기업의 내수,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은행, 학원, 병원,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경제도 하나의 경제거든요. 부동산 경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포크레인, 또 레미콘, 그 다음에 인부 돌아가죠. 그 다음에 용역업체 돌아가죠. 식당 돌아가죠. 또 입주하면은 이삿짐 센터도 하죠. 커튼 공장 돌아가죠. 지금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아예 멈춰져 있어요. 시계 제로로. 그러니까 이만큼 컸던 바퀴가 이만해지니까 분명히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경제 활성화는 뭐죠? 거래 지금 제한해 놨잖아요. 거래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도 거래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놓여져 있던 각종 규제, 전세 세출 규제, 규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세금으로 국민들 돈 나눠준다고 경기 돌아가지 않습니다. 홀라당 그 30만 원 써가지고 못다 써먹을 거예요. 집을 사요. 아니면 그거 사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시장 환경이 일어나서 수요 공급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5년입니다. 벌써 강남 3구라든가 핵심 지역은 전고점 웬만하면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주요 지역 마용성, 지금 현재 광진구 이런 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은데 너무 동떨어진 데 제외한 서울 25개구 중에서 22개구 정도는 계속 가격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는 올라갑니다. 왜요? 절대적인 공급 부족 기간입니다. 서울에 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남산을 옮기고 어디다가 거기다 아파트 공급할 수 있어요? 한강 복개해가지고 아파트 공급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녹지도 없고. 굉장히 이런 서울의 고밀도 지역에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 해줄 겁니다. 재건축 꽉 막혀 있는 제초안, 정말 제초안이 뭐냐면요.
아직 팔지도 않는데 미래에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입주할 때 내는 거거든요. 재초안 지금 1만 8천 전국에 1만 8천 지금 입주도 못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재초안도 해결돼야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드리워진 검은 구름들을 채우고 나면 돌아갈 겁니다. 왜?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급 부족 현상은 전 시장님께서 서울의 393곳 약 25만 6천 세대의 새 아파트 나올 거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다 해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족 부분 때문에 이건 자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시장이라는 걸 자율로 된다면 상승밖에 없는데 상승장인데 이걸 만약에 하락시키려면 다시 또 문재인 정부처럼 강남 막고 주요 지역 막고 서울 막고 이렇게 막으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건 실패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는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예 시장 공급을 많이 해주고 풀어줄 거 풀어줘서 시장의 자유를 맡기는 게 더 나은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을 해결시키고 재개발 재건축 진행시켜서 일단 서울 내에 공급량이 많이 있다라는 걸 서울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가르쳐 줘야 요 투자의 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2030년까지는 계속 상승장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격을 폭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완벽한 규제밖에 없습니다. 대출 전면 막고 전세자금 대출 전면 막고 금리 5% 6%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하면 하겠죠. 그런데 부동산 하나 집을 이거 부동산 하나 잡으려다가 우리나라 경제 절단시키는 그런 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내 집 마련하실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도 하나 사놓고요. 그냥 부동산 가지고 머리 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본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수도권도 좀 오르지 않겠느냐. 수도권은요 공급량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3의 신도시까지 생각해보면 뭐 분당에 뭐 선도지역 어쩌고 저쩌고 그거 지금 투자 기회가 아니라 팔 기회입니다. 요 기회에 또 못 팔면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파트, 새 집, 내 집 이게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에 당분간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경기도 일대도 좀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할 때까지는 경기도 투자, 수도권 투자 좀 잠시 쉬었다가 서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고요? 맨날 아파트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에 아파트 나올 지역 재개발에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꼭 사가지고 집 입주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는 개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조정장이 옵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언제 오나 조정장 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락장이 팍 오려면요. IMF처럼 아주 엄청난 고용 해고가 일어나면 또 다시 폭락장 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 부동산값 잡으려고 정말 그런 못된 생각하지 말고요. IMF 온다는 거 아예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한번 당했으니 우리 국민들 안 당합니다. 그래서 대폭락장 오지 않는다. 그거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이렇게 핵심 지역은 돈 없어서 못 가니까 주요 지역도 못 가니까 핵심 지역 내에서 재개발하는데 뭐 반포 일동 역삼동 뭐 이런데 주요 지역 마용성 막 있으면 마포 같은데 막 좋잖아요. 용강동, 합정동, 뭐 그도 도화동 이런데 한강 막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런 데다가 적은 돈으로 아파트 30억, 25억 넘으니까 사지 말고 2억, 3억 투자해서 거기 재개발, 재건축 무조건 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싼 데 가셔서 전세, 월세 사십시오.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투자는 이런 좋은 주요 지역에다가 돈을 투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에도 돈 박아 놓잖아요. 은행에도 저축해 놓으시고 했잖아요. 부동산도 웬만한 저축보다는 훨씬 낫다 생각하시고 좋은 지역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회에
지금 2025년과 2030년 매우 중요한 기회이니까 아파트만 찾아보지 말고 아파트 나올 지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 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상급지 살아야 되실 분들은 그냥 아파트 가십시오. 아파트도 가격 오릅니다.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웬만한 아파트 다 20억 넘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거 5억 벌어봐라 25%밖에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돈 벌기 힘드니까 돈을 좀 돈 많은 사람들 아파트 보시고요. 투자하실 분들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런 좋은 아파트 나도 나중에 갈 거야 하는 분들은 재개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다 없앴던 그러한 지역들이 다 아파트 들어오잖아요. 그때야 아파트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이런 용어 자체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아타운 2030년 32년 사이에 공급이 될 거고 신속통합은 그 2배가 걸리겠죠. 2037년부터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부자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좀 전문가들한테 좀 얘기 좀 듣고 하세요. 귀가 너무 얇으면 너무 많이 들으면 의사결정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가 가고 정말 엄청난 신뢰를 갖췄다고 그런 검증된 사람이 가면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본업에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 시장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시장이 지금 많이 얼어 있죠. 추가 부담금도 내야 되는데 제초한 부담까지 있습니다. 또 올 7월 달에 재건축은 아파트라 가격은 비싸고 낡았기 때문에 전세는 낮아요.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은 대출 규제가 좀 풀리거나 제초안이 폐지될 때 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너무 재건축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돈 벌려면 재개발, 거주하려면 아파트 이렇게 해서 좋은 지역 선점하시는 그러한 좀 노력이 좀 필요하고 결단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로 눌러놓더라도 이 서울의 아파트 시장, 서울의 주택 시장은 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더 늦지 않게 투자해보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드렸는데요. 그 투자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방송에서는 못다 나누는 지역 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인훈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뜨거운 시장, 6.3 대선 이후의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필요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내가 투자할 지역이 어딘지 이거 알아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들 선정해 놓고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투자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